거친 파도와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물러지 않았던 당신들께 우리는 지금 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며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름이 널리 남지 않아도 그날의 선택과 용기는 이 땅의 시간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서 지켜낸 그 의지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웃음과 따뜻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간 길은 짧았을지라도 결코 가볍지 않았고 그 순간의 용기는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평온한 빛 속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부산. 너는 미량. 수영장 있잖아, 미량. 아빠 이거 봐봐. 무조 뛰어가지 마.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아빠 나 근데 카메라로 요거 좀. 그래. 가자, 들어가자. 북한군의 후방으로 차단을 위한 교량 폭파에 성공하였습니다. 학도민들은 저희 전범팀 205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부족한 훈련과 장비였지만 목을 지키겠다고 그들은 적들과 불쌍히 들어가자. 엄마는? 들어가자. (1950년) 여름 북한군은 남한 대부분을 점령하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내려온 제 상태였습니다. 앞에 서봐. 이에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메가더는 전세를 단숨에 뒤집기 위해 인천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인천 상륙이 여기 있어라. 성공하려면
북한군의 병력과 관심을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장사리 일대에서 벌어진 장사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정규군이 아닌 평균 나이 17세 안팎의 학도병 약 70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충분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장비와 보급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배에 올라 동해로 향했습니다. 1950년 9월 14일 밤 학도병들을 태운 수송선은 경북 영덕장사리 해안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상륙 과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파도와 악천후로 상륙이 지연배가 좌초되면서 장비와 식량 상당 부분 손실 통신 두절 상태 발생.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도병들은 해안에 상륙해 북한군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약 2-3일간 적의 보급로를 교란하고 병력을 묶어두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북한군은 동해안 방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인천어 병력 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전 종료 후 살아남은 병력은 해상으로 철수했지만 많은 학도병들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군사적으로는 제한적인 전과였지만 전략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사상륙 작전은 흔히 작은 희생이 만든 큰 승리로 평가됩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어린 학동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인천 상륙 작전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전쟁의 흐름은 반전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의 공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재평가되며 그 의미가 다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나섰던 평범한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장사 상륙 작전 당시 왜 젊은 학도병들이 나섰는지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일,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1950년 초반 전쟁은 북한군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시작됐고 국군은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였습니다. 많은 병력이 이미 전선에 투입되거나 전투에서 손실된 상황이었죠. 여기서 떠들면 안 된다. 특히 장사 상륙 작전처럼 적을 속이기 위한 양동 작전에는 정예 병력을 따로 빼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인천 상륙 작전과 동시에 진행돼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병력을 모아야 했습니다. 훈련된 군인을 새로 준비할 시간은 없었고 즉시 동원 가능한 인원이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살은 학도병은 이미 존재하던 긴급 동원 인력이었다. 전쟁 초기부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또는 국가 요청으로 학도병 학생인 형태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군인은 아니었지만 기초 훈련 정도는 받은 상태였고 빠르게 투입이 가능했습니다. 4. 양동작전이라는 성격 장사상륙작전은 대규모 전투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적의 시선을 끌고 시간을 버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군 지휘부는 짧은 시간만 버티면 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병력이 투입되는 결정이 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 중요한 점은 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지원한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일로 와. 천천히 정리하면 보면서. 전략적 필요, 푸시간 부족, 푸스 병력 부족이 겹치면서 가장 빠르게 동원할 수 있었던 학도병들이 투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을 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책임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장사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학도병들은 대부분 193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즉 2026년 기준으로 본 후 많게는 중반 이상이 된 연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존해 계신 분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극소수만 생존해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적을까? 당시 참전했던 인원 자체가 많지 않았고 전투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았으며 전쟁 이후 7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고령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최근까지 알려진 상황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생존자분들이 증언과 행사에 참여하신 기록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은 단순한 군사 작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핵심 상징을 짚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희생과 용기의 상징 대부분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학도병들이었지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상륙했습니다. 이는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인간은 어디까지 용감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2. 이름 없는 영웅들의 역사. 이 작전은 인천 상륙 작전에 가려 오랫동안 크게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상륙 작전은 기록되지 못한 희생, 뒤늦게 밝혀진 진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3. 전략적 희생의 의미. 실제로 이 작전은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유인작전 성격이 강했습니다. 일부 병력의 희생을 통해 더 큰 전세를 바꾸려 했던 전쟁의 냉혹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4. 청춘의 비극 참가자. 대부분이 10대 후반 20대, 20대 학생들이었습니다. 꿈을 펼치기도 전에 전쟁에 나선 이들의 모습은 전쟁이 앗아간 청춘이란 깊은 비극성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장사 상륙 작전은 국가를 위해 이름 없이 사라진 청춘들의 희생, 빛나지 못했지만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역사, 이 두 가지를 가장 강하게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에 참여한 인원들은 정식 징집된 군인이라기보다 급하게 모인 학도병이 중심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시 한국 전쟁 초기라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정부와 군이 학생들에게 자원 입대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제의 각성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지원 형태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장사 상륙 작전에 투입된 약 700명 중 상당수가 고등학생, 대학생 등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학도병이었고 충분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투입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둘 찍고 제가 혼자 해라. 자, 안 찢어져, 제이야. 자,
저 안으로 더 들어가라. 안으로 들어. 감 내려온나? 내려와. 일로 내려온나 빨리. 예쁘다. 내려와. 그날의 바다에 서 있던 당신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친구였고 아직 꿈을 다 펼치지 못한 청춘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에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남겨놓은 그 하루가 모여 지금 우리의 평범한 오늘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크게 불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당신들의 용기와 희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겠습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이 땅에서 더 나은 내일로. 멋지게 따라 죽을 기다.